네, 제 옆에 평화나무 김영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여기 고생이 많으시죠? 자, 두세 가지 주제를 이사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옳았다. 근데 언론에서는 아직도 아니다. 네. 비명계, 예. 학살이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비명계 학살이라는 얘기는 네. 정말 그 지나던 개가 웃을 일이다. 뭐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선 그 최근에 이전 민주당의 이른바 공천 논란 네. 이게 어떻게 불거진 건지 그 맥락을 좀 짚어볼 필요가 그러시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우리가 작년 말부터 국민의힘의 신윤 검사들이 대거 당선될 만한 곳에 낙하산처럼 투여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맞습니다. 뭐 정말 그 여의도에서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 네. 아니었습니까? 뭐 언론에서도 자주 네. 거론됐었고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역 공천이 정말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게 돌려받기 사실은 공천, 회전문 공천과 예, 그렇죠. 그래서 친윤은 거의 100%고 그리고 현역들 같은 경우도 뭐 절대 다수가 공천이 됐는데 네. 어떻게 된 것인가? 네. 이게 바로 서울의 소리 특종인 디올백 파문. 예. 이것 때문입니다. 김건희의 디올백 수술건.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고 통과를 시켰는데 윤석열이가 이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재의결을 할 때 많은 수의 국민의힘 현역들이 탈락하면은 아직은 현역 국회의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이 반란표가 나와버리면은 15표만 나오면은 이거 진짜 김건희가 특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김건희에게 그 리스크가 생겨서는 안 된다. 여기에 모든 국정의 목표가 맞춰져 있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걸 네. 막기 위해서 반란하는 현역들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건희 방탄, 예, 총선을 한 거죠. 했는데 네. 공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 네. 그곳이 이제 특검법이 재의결이 부결된 이후에 예, 있었단 예. 말이죠. 지금 뭐 여러 명의 그 현역들이 또 탈락하고 있는 강남이나 중입니다. 뭐 TK. 영강남. 영강남이라니까? 네. 영감님이 아니라 영강남에서 예. 대거 탈락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거 보면서 사실은 진짜 특검법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이제 그러면 현역들이 대부분 다 재공천이 되다 보면은 그러면 국민의힘은 웰빙 공천이다, 현역 기득권이 보장된 공천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올 것이고 이 와중에 민주당은 지금 당원들의 반란으로 수박들이 우수수 지금 떨어지는 예. 상황이란 말이죠. 방치하면은 민주당은 혁신 공천, 국민의힘은 기득권 공천 이런 구도가 형성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과 장악당한 언론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천으로 지금 물들고 있다라면서 마타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2월까지.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헛스윙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MBC 패널 조사를 보면은 이게 이제 똑같은 대상을 상대로 해서 계속 설문하는 거거든요. 네. 이 여론조사를 말하자면 하는 건데 12월에 처음 조사했고 1월, 2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1, 2, 3차 동일한 대상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미동도 없는 거예요. 3월 결과가 나왔는데 미동도 없는 거예요. 3개월 결과를 집계 해봤는데. 예, 3개월 아니요 4개월. 3월 초에도 나왔으니까 2월 말에 그 여론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했는데 12월, 1월, 2월, 3월이 그대로입니다. 거의 45대 30. 그렇게 공천 갖고 언론에서 뒤떠들었는데도.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이거는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진짜 그 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 지각 변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네. 미동도 없어요. 도리어 민주당 1% 플러스, 국민의힘 1% 플러스.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 그것만 어느 정도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 정권 심판론 60%는 바뀌지 않았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장악당한 언론과 또 배후에 있는 국민의힘 이들의 여론 공작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면 친명 공천, 저렇게 하면 비명 행사. 근데 거기에 지금 논란의 중심에 박용진 의원이 있습니다. 네네네. 박용진 의원이 계속해서 연일 종편이나 지상파 방송과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네.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3인 경선을 했었죠. 네네. 박용진, 정봉주 네. 그리고 이승훈. 이승훈. 거기서
일단 결선 투표로 박용진, 정봉주가 올라갔습니다. 네네. 근데 박용진 의원을 제가 이 인터뷰하는 걸 어제 봤는데 네. 두 가지 초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손발 묶이고 다 넓게 꺾였다. 이거 이제 현역 하위 10%. 거의 들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1차 경선 투표 결과를 밝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또 어디 가서는 뭐 자기가 1등했다 1차에서 그래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썰이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정봉주 전 의원 측이 강력하게 반발. 아 그래요.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한다는 건데요. 오. 첫 번째 네. 일단은 1차 경선 결과는 밝히지 않도록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당 룰이 그렇습니다. 아하하하.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절대적 그 기밀에 해당하는 건데 네. 이걸 박용진이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 부분. 따라서 당의 업무를 그 방해했다. 이 세 가지 혐의가 이제 적용이 돼서 그 고발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그 저기 1차 경선이 네. 그 결과를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걸 공표했다.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요거는 선거 방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게 정봉주 전 의원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뭐 측근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이죠. 박용진 의원 이번에 50%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50%가 안 됐으니까 결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승훈 후보가 빠졌다 한들 그 표가 다 박용진에게 할 것인가? 그 예측 좀 해주세요. 그게 지금 오늘 한겨레에도 나왔습니다만 한겨레는 네. 기본적으로 박용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 권태호 전 논설위원은 왜 박용진이가 하위 10%냐 이런 칼럼을 실었어요. 이런 제목의 칼럼을. 아니 물론 이제 뭐 당내 경선이야 뭐 언론이 특정 후보 편들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나름대로 종합일간지인데 박용진이 이번에 50% 미만이 나왔기 때문에 2차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박용진이 59%를 득표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아, 그 감점 때문에. 감점 때문에. 그래서 59% 이상을 얻어야만 이게 되는 건데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된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봉주 전 의원이 당원들에게 좀 더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얼마 전 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봤습니다, 여론조사 저도. 꽃인가요? 예. 그것도 있고 지금 수박 정치인들에 대해서 당원들의 심판 열기가 굉장히 지역에서는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란 예. 말이죠. 이 분위기를 본다면 박용진이 사실은 뭐 지금 정봉주를 누를 동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박용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른바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지를 않는 그런 그 보수 언론들의 뽕을 맞아가면서 뽕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용진 네. 씨가 뭐 결선에서 이기는 드라마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도 하여튼 간에 결과는 우리가 봐야겠죠. 하여튼 당원과 국민들의 판단이니까. 네, 그거는 뭐- 일요일 밤에 아마 나오죠. 아, 그래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결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요일 밤에. 네, 11일 일요일 밤에 아, 결과가 이틀 나올 것 동안, 같습니다. 이틀 동안 그게 당원들, 권리당원들에게 쫙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이제 국민들에게 샘플을, 다른 지한 5만 명 샘플 추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이거 박용진 그쪽 지역구는 모르겠어요. 제가 네. 다른 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 국민들한테 5만 명에게 그 국민 여론조사, 이거 말만 국민 여론조사에 사실상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거 네, 상당히 그렇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당선 가능성까지 예. 내다보고 이렇게 폭넓게 많은 표본수로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연일 강조하는 거 좀 바뀌었어요. 이것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 정당 공천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 공직 후보자죠. 정확히 얘기하면 공직 후보자를 당원과 그 국민들이 선출한 사례는 없었다. 네네. 대통령은 있었죠, 그죠? 그렇죠. 대통령이 있었. 노무현 후보부터 한 건데 사실상 저도 이제 공천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네네. 제가 글도 많이 썼고 그런데 네. 역대 어느 정당에서 이렇게 현역과 신인을 1대1 경선, 그렇지. 1대1 경선한 사례도 없었고 네네네. 제가 사례까지 한번 검토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 공직자 후보를 당원과 국민의 여론 투표로 이건 투표입니다. 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혁신공천이다 공천혁명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연일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동의합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를 한단 말이죠. 경선 기회도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회 얻지 못하고 이제 캠프를 접은 사람 중에는 친명,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이 있었어요. 그럼요. 분명히 있었어요. 아, 은지호 김지호 부실장. 그리고 그 수원무 염태영 수원시장이 맞아요. 나오는 곳. 그 전략 공천이죠. 그렇죠. 거기 아니, 단수공천. 단수공천. 예, 그 원래 경쟁자가 있었는데
그 지역 화폐를 설계했던 경기도에서 그 임진 씨라고 그분도 그냥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근데 네. 그냥 뭐 비명 행사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명들 중에도 공관위에서 그렇게 컷오프 시킨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관위의 결정은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당대표 이재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억지로 논리를 만들면은 그럴 수 있는데 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가 공관위에다가 아무개는 좀 가점 주시오, 아무개는 좀 감점 주시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의 그 악마화된 이미지 이런 그 기본 바탕에다가 이렇게 또 이제 당 공관위가 이렇게 혁신 공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네. 이재명의 뜻이다. 이렇게 그냥 등치시키는 언론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 예. 이재명 대표가 잘 거기에 대해서 마크를 못했는데 이게 최근에 20개 지역에서 그냥 그 수박 아니 그 현역들이 우수수 떨어진 거는 그거는 이재명 당 공관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원들이 또 여론이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뭐 친명은 대박이 났고 뭐 네. 비명은 뭐 행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건 완벽한 사실 왜곡입니다. 네. 사실 교란이에요. 예. 근데 언론들은 말이죠. 그 즉 공관위가 결정했던 그런 컷오프하고 이번에 당원과 여론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경선 결과 이거를 자꾸 혼재시켜 가지고 예. 야 계속 친명 공천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최근에 나온 그 수박들이 우수수 떨어진 경선 결과는 오로지 당원과 국민 여론으로 결정된 것이다. 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런 언론들 보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장PD님 그 준비한 그 이재명 대표 어제 기자하고의 일문 읽다 그거 잠깐 틀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요거 보시고 또 김영민 이사장님 얘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비명 행사 논란 불붙은 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랑 잠깐만요. 기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제 공천은 예를 들면 단수 공천이 아니고 경선을 한 것입니다. 경선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분들을 두 분을 뽑아서 국민과 당원의 판단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천 규칙은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져 있던 것이고 또 평가 역시 작년에 이미 다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친명과 비명만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보면 단수 추천 받으면은 친명됐다가 다시 재심해서 경선으로 바뀌니까 비명이라 그랬다가 다시 또 최고위에서 단수로 재심을 기각하니까 이번엔 또 친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목표를 두고 분열 갈등의 프레임으로 몰아넣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은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입니다. 이거를 틀어드린 이유는 이재명이 이제 이번 주부터 사이다 발언이 시작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네. 방어만 하다가 예. 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과거의 사이다 발언들을 자꾸만 찾아 나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왜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하지 못했느냐 네. 이거부터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네. 지금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지는 수박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누가 한번 세봤는데 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수를 따져봤더니 네. 그래도 한때 170, 180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이었는데 120명. 120명은 이재명 사람이 아니다. 그럼요. 그런 얘기가 돌 정도였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 앞두고 지금 당대표가 된 이재명이 나를 날리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사실은 최근 공천 시점까지 태클을 계속 걸어왔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9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됐잖아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가결이 됐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반목 거기에 이런 것들이 본질이 공천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공천 계산이었어요. 그들은 이재명 대표가 되던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그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논리를 만들고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고 했어요. 그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2년 총선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네. 그 민주당이 졌잖아요. 좋죠. 그 진 이유는 공천 때문입니다. 어. 공천이 다 끝난 다음에 네. 이재명 총선 후보에게 예. 보궐선거 후보에게 선대위원장 맡아달라. 당신이 대선 후보였으니까. 그게 뭐예요? 선거에서 질 게 뻔하고 선거에서 지면은 책임을 네가 다 뒤집어쓰라. 사실 박지현이가 뒤집었어야 되는데 그 윤호중하고 박지현, 윤호중은 어디 가고 지방선거 진 게 이재명 책임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리에 이제 전당대회 나오겠다고 하니까 막 그냥 공천 권한에서 당대표의 공천 권한에서 상당 부분을 떼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고
그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곧바로 그 검찰에서 그냥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기소했단 말이죠. 네. 사법 리스크 나오면서 이거 저 총선 때는 비대위로 가야 된다. 끊임없이 이재명으로부터 공천권을 빼앗아 오기 위한 네. 그들의 음모와 이런 전략들이 노출이 됐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또 이들을 또 어르고 달래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총선까지 그렇지. 당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자극할 만한 발언, 이들에게 책 잡힐 발언 하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네. 공천 시점까지 거의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정말 뭐랄까요 참을 그러다가 인치를 당원과 주인들이 주인 행사를 하니까 그렇죠. 당원과 국민들이 그래서 그 판을 짰고 그렇게 해서 당원과 국민들이 이제 수박들을 몰아내면서 비로소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아. 이제 본 모습을 다 회복했고 여러분들에게 그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양평 문제도 가서 그것이 국정농단이라고 그렇죠. 치고 네. 양평 가세요. 네, 그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네. 조국 신당과 경쟁을 또 벌이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겠지. 성명성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국 혁신당이 뛰면서 또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은 지었고 비례는 좀 뭐 이러한 그 발언을 하면서 이것이 이 외연 확장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많이 놀란 게 우선 예. 처음에 제가 좀 오해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는 친문 기획신당이다. 아, 글쎄 말이에요. 친문 세력들이 이제 공천 못 받으면은 뭐 저기 수박이라고 낙이 찍혀서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지면은 갈당을 만들기 위해서 네. 기획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아직은 그 의심은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공천하는 걸 두고 봐야 될 건데 근데 이제 후보들 나오는 사람들 보면 지금 저보다 검찰 개혁에 특화된 분들이죠. 네. 신장식 변호사도 있고 예, 그리고 박정검사. 검찰 정권에 이제 피해를 봤으니까 그리고 박은정 검사. 검사도 계시고 그리고 차규근 검사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와서 지금 조국 신당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네. 이거 보면은 검찰 개혁의 어떤 그 특화된 신당이다 볼 수 있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예. 그래도 그 열린민주당의 길을 가지 않겠는가. 사실 16% 17%까지 지지율 나왔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5%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3석밖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열린민주당의 지난번 길인데 총선에서요. 근데 이번에는 10%를 훌쩍 넘더니 지금 20%까지 훌쩍 넘었어요. 예. 그리고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의 그 답답한 마음을 지금 적셔준다는 점에서 맞아요. 보자면은 집권 여당일 때의 사실상 여당의 우당 같은 네. 열린민주당과는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조국 전 장관이 얘기했을 때 전 좀 동의가 안 됐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모수에서 그렇게 가져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지지층들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생각도 같아요. 들더라고요. 특히 그건 뭐 좋은 현상이죠. 아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만 지지를 한 줄 알았더니 맞아. 그렇지 않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조국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었다. 조국 네. 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었다. 이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사실은 민주당 플러스 조국 신당 하니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앞지르는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5대5가 아니라 거의 6대4 지금 네.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래서 10석 그 이상을 가져간다면은 이거는 이번 선거의 그 핵심 정신 바로 정권 심판론의 어떤 정확한 컨셉을 읽은 것이다. 윤석열을 확실하게 겨냥하는 그렇잖아요. 또 이준석이가 왜 그 신당 만들었습니까? 반윤 보수 정당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 지금 워낙에 이준석 정당은 바람을 참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낙연하고 합쳤다가 바보 돼버린 그렇죠. 거야. 그래서 그 색도 맛도 예.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도 기본적으로 보수층들은 또 그냥 한 당으로 밀어주는 그런 게 또 있네. 이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김종인 양상이어서 위원장이 또 뭐 술 쓸 것 같은데. 그 보도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알았어요. 게다가 또 이낙엽 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지지율이 3%를 넘지 못합니다. 3% 넘지 이준석이가 못하면은 화성을해 나간다 그러고 네. 허은하가 지금 영등포갑에 나가겠다 그러고 네. 뭐 그런 게 하는 것 같아요. 그 3%를 넘지 못하면요. 네. 일에 한 석도 못 얻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 이낙연 그 대표의 그 이 새로운 미래, 뭐 이 민주연대로 뭐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냥 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네. 흐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뉴스 코멘터리가 프로그램 개편을 네네네. 하겠어요.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과 MC 장원 네, 같이 코너를 만들어 주신다고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